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118표, 반대 175표로 이균용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군사정권 협력 이력으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표결 직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이 모두 대법원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 건데요.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보수 성향 판결과 비뚤어진 역사 의식을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표결 하루 전날 이균용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네요. 자, 자세한 정치 현안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너도 나도 역세권이라지만 사실 역세권은 반경 500m 뿐이라는 사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처럼 말이죠. 의정부역을 더 가까이 누리는 입지와 혁신적 설계로 새로운 중심이 되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551-1220 HDC 현대산업개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가 118, 부 175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1988년 이후에 대법원장 동의안이 부결된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민주당이 사실은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열었고요. 의총에서 부결로 당론을 정했어요. 당론으로 하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직전에 그랬었죠. 당론을 했죠. 예, 당론으로 했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당론으로 정했고요. 예. 그래서 175표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뭐 그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 10억 원 정도를 누락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법이 바뀐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법부의 수장이고 법관 아닙니까? 그 대법관이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분인데 법이 바뀐 걸 몰랐다. 이게 이제 해명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본인이 재판했던 여러 가지 재판 내용 중에 현재의 그 시각에서 보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폭행, 성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람을 감형시켰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예. 본인의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방학 동안 김현장에서 인턴을 했다.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됐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과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이제 다른 지금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청문회 뭐 채택이 안 돼도. 예.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야당의 동의가 없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임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기류가 좀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도 마음대로 저렇게 국회가 반대해도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국회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인데 우리도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정무적 판단하고 대법원이 멈춰서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그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들이 좀 강하게 있어서 결국 부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당분간은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 거고 또 다른 그렇죠.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똑같은 이 임명 동의안 이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간에서는 뭐 더한 사람 또 준비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하시면. 예. 그거는 이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검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검증을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죠. 인사검증단이 있잖아요. 인사검증관리단. 네, 맞습니다. 예전에 원래 그 민정수석실하고 인사혁신처에서 했던 거를 법무부에서 이제 이관시켜 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 지금 여러 가지 좀 세 분 같은 경우도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이런 의혹들을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 혹시 우리 김인문 교수님 김행랑 아니면 김행불명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봤습니다. 어제 생긴 거죠. 어제 생긴 말인데 김행 후보자가 그랬잖아요. 기자들과 그 문답 시간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어제 몸소 보여줘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그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한 건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 지금 이렇게 후보자가 국회에서 퇴장해버리고 지금 행방불명돼 있고 이거는 헌정사상 처음 아닌가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여당이 나가자고 하니까 같이 나가버리는 사태. 이건 왜냐면요. 원래 그 후보자는요.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청문회를 집행하는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허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장 권인숙 의원이거든요. 권인숙 의원한테 권인숙 의원이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이 나가자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이런 사태는 뭐 물론 나중에 나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정의한 뒤에 그렇죠. 여당 의원들이 이제 먼저 나가고 그리고 정해가 돼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야당의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두 팔 벌려서 막아서는 거 혹시 보셨나요? 막았죠. 네, 봤어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요. 정부의 그 내각의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하는 절차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당이 나갔으니까 나도 같이 참석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상식적인 선이 아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 출석 안 하니까 나도 안 들어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물론 청문회 여당 의원들은 지금 권인숙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행동 아닌가. 그렇죠.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해야 국민들이 볼 때 그럼 만약에 편파적으로 했다면 그 편파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묻겠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얘기도 사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데요. 워낙 이제 위원장 볼 때 왜냐면 김행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로만 나는 아니다.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자료는 제출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고발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100번 양보해서 정회가 된 다음에 사실은 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여당이 들어오고 후보자가 들어오면 그러면 사과 의사도 있다라고까지 의사를 밝혔는데 예.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래는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하거든요. 청문회를. 원래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10시 40분에 정의가 되면서 차수 변경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총리 후보자는 이틀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장관은 총리 하루만 이틀입니다. 하고 원래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하루 더 하기로 했는데 예. 오늘도 여당 의원들 그리고 후보자 참석을 안 했고. 안 하고 있고 자, 계속 그런데요. 이제 예. 수소문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죠. 어제 예. 이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후보자의 이런 행동, 답변, 뭐 태도 이게 분명히 이제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장관 후보자가 저런 행동 아주 왜 우리 대통령 극대노한다는 그런 기사 자주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극대노하고 이거는 임명 취소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선. 맞아요. 네. 지금 앵커 말씀하신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행 후보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면요. 네.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란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네, 그런 행동을 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낙마시킬 거다 하면 그 자를 떠났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본인을 임명할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현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후보자들이 논란이 많고 이래가지고 물러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 이후에 사실은 초대 내각 말고 그 이후에 임명된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적격 의견이 있어도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아요. 임명 강행 벌써 17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초기인데.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도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뭐 국회에서야 뭐 연란이 있든 아니든 대통령 분명히 자기를 임명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행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그건 뭐 그동안 많이 다뤘고 어제 처음 나온 의혹 같은데 뭐 주가 조작 의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가 조작 이러면 또 김건희 여사 또 생각이 나서 그런 연결이 되죠.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의 또 친분설이 말이 많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 뭐 그냥 간단히 좀 복잡하지 않게 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 어떤 의혹이냐면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DC 인사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의혹이고요. 그 의혹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관련된 사람 두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주가 조작이 인정이 돼서. 근데 김행 후보자의 연관성은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DC 인사이드를 인수한 회사의 그 지주 회사가 있거든요. 그 지주 회사에 상임 고문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근데 물론 김행 후보자는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무엇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면 이분이 방송 출연을 했잖아요, 예전에. 방송 출연하면서 자기 그 경력 같은 걸 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방송 출연하면 성공회대 교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국에 따라 2개, 3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회사의 상임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방송에 출연하면서 썼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거 본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상임 이사다. 그래서 그걸 물었더니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그때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납득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 제가 예를 들면 안동 MBC에 출연하면서 성공회대 교수라고 달면서 내가 그걸 착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그 타이틀에다가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두 번이나 그것도 노컷 뉴스하고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방송국이었어요. 두 군데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그게 2개가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한 거고
해명이 그때는 내가 착각해서 상임 고문인 줄 알고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 문제가 연관이 된 거죠, 사실. 예. 일단은 그 유인촌 후보자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거 뭐 네. 하나만 그 왜 찍지마 한다면 뭐 XX 그 보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욕설은 나 욕한 적 없다 그랬고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었다 그러고 이게 이거 그때 방송 다 나갔기 때문에 뭐 이게 바이든 날리면 뭐 시즌 2 되는 겁니까? 2탄이에요? 네, 2탄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말은 명확하게 들려요. 근데 뒷말이 이제 본인은 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뒷말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했던 것도 뭐 날리면이라고 얘기한 김은대 수석이 얘기한 거고 그 뒤에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XX 두자잖아요. 근데 앞에 C라는 말은 뭐 제가 볼 때 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말이 이제 잘 안 들리니까 그게 이제 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굴 표정 당시에 그다음에 안경 손에 들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기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얼굴 표정과 그 손짓에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C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일부에서는 씨푸드라고 그랬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인촌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 일단 그다음에 근데 이제 부적격으로 민주당은 거기다 기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김행 후보자와 신원식 후보자는 채택이 안 됐고 그러면 이제 강행 수순으로 어쨌든 어떻게 같습니다. 될지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오늘 내일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본투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마감된 6시 현재 오늘 이제 사전투표 6시까지고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인데 맞습니다. 총 투표율이 8.48로 나왔습니다. 이 하루 첫날 오늘 또 평일이었고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관심도가 이게 전국 선거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 구청장을 뽑는 거지만 이제 뭐 당력을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총력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총선을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민심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패배한 정당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력을 기하고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판세가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처음에 김기현 대표는 후보 내지 말자 그랬거든요. 김태우 후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제 휴 후보를 낸 건데 그 책임은 또 오롯이 대표에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좀 상당히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아마 그런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과 한 라인이 연결된 후보 요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이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직접 통화를 한다는 개념보다 한 라인이 연결된 후보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뭐 어쨌든 대통령이 어쨌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이 저는 어찌 보면 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그럼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역에서 아주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이 대구시와 의성군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갈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이 정치 스타일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참 우리 의성 주민들이, 의성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던데 연일 저 뉴스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던데, 자, 이거 정리를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의 경우에는 이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에 오게 됩니다. 네.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난 8월 24일에 국토부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 약 10,000제곱미터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이 아닌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자 의성군에서는 이 공항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곳인데 이 화물터미널이 군위로 가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항공물류가 의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 반발하게 된 겁니다. 예. 공동 합의문에 따라서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모두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게 의성군의 주장입니다. 예. 의성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군위군에 양보했는데 심지어 지금 군위군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대구에 다 양보를 했는데 화물터미널이 없는 항공물류 약속은 빈 껍데기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의성군은 우여곡절 끝에 공항부지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그 공동 합의문을 그 약속을 대구시가 어겼다라는 건데, 이거 보니까 합의문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짓겠다 이 말이 없는 없습니다.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물류단지만 의성 쪽에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의성 주민들 입장에서 물류단지 여기 조성하면 당연히 화물터미널도 여기 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구시 측에서는 물류단지만 가기로 했다. 화물터미널 얘기는 없었다. 지금 이걸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의성군과 군위군 등이 합의한 공동 합의문을 보면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해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8월에 맺은 합의문을 보면 항공물류와 정비산업단지, 관련 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는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명확한 거예요. 합의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위군과 의성군도 뭐 이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화물터미널이 이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느냐 놓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성군은 항공물류단지 안에
화물터미널도 포함된다라고 그렇죠.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 대구시의 주장은 항공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 현행법상 화물터미널은 여객터미널, 관제소와 같은 공항시설이고 공항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민항이 있는 군위군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 뭐 팔이 좀 안으로 굽어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알짜 시설 같은 거는 군위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좀 의성 쪽에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저는 뭐 이쪽 지역에 살아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 화물터미널이 여객터미널이나 관제소 같은 공항시설이다. 네. 공항에서 떨어질 수 없다. 네. 이 대구의 의견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좀 공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이 교통 설비가 이 발달한 시점에는 이 화물터미널이 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그게 의성군이 주장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화물터미널이 결국은 물류단지와 연계가 되려면 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가까운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 부분은 어느 쪽의 주장보다는 어떤 쪽으로 했을 때 가장 이익이 크게 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 건데 뭔가 이제 1대1로 계약을 할 때 정말 상세하게 꼼꼼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구 홍준표 시장이 좀 너무 좀 뭐라고 독불장군식으로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의성군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도 저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 군민들은 최근에 어제였죠. 집회를 열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진이 담긴 상여를 메고 집회를 또 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에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북도 의성군과 협의를 이달 중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 국책사업 추진에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때법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극적이에요. 의성 국민들 듣기에. 이게 그렇죠. 때를 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의성 쪽에서. 그러면서 경북도와 의성군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의성군수가 이미 선언했던 유치 포기서를 받아서라도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 이야기는 당초 정했던 의성군이 이 통합공항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다른 쪽으로 가겠다.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 강경한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테면 해봐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의성 쪽에 공항 안 하겠다. 독자적으로 군위 쪽에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 스타일 그대로 행정도 비슷하게 하네요 보니까. 일단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를 듣고 절충안을 마련하는 여지를 잘 남겨놓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철우 도지사도 지난달 21일에 이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이 붙어 있어야 효율적이다라면서 이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성군은 단 한 번도 군위 화물터미널을 찬성한 적이 없다면서 대구시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긴 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좀 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갈등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의성군과 대구시와의 갈등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대구와 경북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통합 논의까지 하던 한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권영진 시장 있을 때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책연구원도 지금 분리가 됐고. 맞아요. 그리고 뭐 한동안 추진했던 한뿌리 상생협력위원회도 사실상 이 활동이 미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성군과 대구시가 직접 만나서 이 공무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게 바깥으로 표출된 그렇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행정을 하는 두 정치인의 스타일 차이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대구시나 의성군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걸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스타일이거든요. 예.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여론이 다수가 나한테 우호적이면 끝까지 고수하는 이 방식을 보이고 있고 예. 이 반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갈등이 있는 국면에 뛰어드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 예. 물밑에서 협의를 통해서 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두 정치인 간의 힘의 균형이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두 정치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의 이 스타일이 완전히 뭐 극과 극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공항뿐만 아니라 안동댐 물 문제가 또 화두에 올랐다고요? 그렇죠. 지난해 이 대구시와 안동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안동댐 물을 대구시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협의를 한 겁니다. 예. 대구시는 이 치수원 조금 더 깨끗한 물을 안동댐에서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 권기창 안동시장은 야심차게 안동댐에 있는 물을 팔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대구시에서 이 안동댐 물을 공급받는 방안과 관련한 용역조사 중간 결과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동댐을 직접 연결해서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연결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반면에 안동시는 지금 용역조사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시에서 이렇게 용역 내놓은 거고 네. 안동도 똑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예. 이게 권기창 안동시장은 밀어붙이고 있지만 안동시의회에서는 강하게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 예산 문제 그게 그렇죠. 이거죠 바로. 네. 안동시에서 이제 용역 예산을 좀 신청했는데 안동시 의회에서 이걸 깎았습니다. 깎아버렸고. 네, 이걸 두 번이나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댐 물을 대구시가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또 반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안동의 수질이 깨끗한지 지금 기존 대구시가 먹고 있는 구미 해평치수장 물이 깨끗한지 수질이 얼마나 다른지 먼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어느 물을 가져가는 게 더 합당한지 검토해 봐야 된다. 신중하게 보이지만 이 대구시와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 반대 의견을 드러낸 거죠. 이 경북도의사 입장에서는 전임 단체장들 경북도의사 빼고는 다 바뀌었거든요. 전임 단체장들과 체결한 협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게 안동시,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경상북도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이러한 갈등이 미칠 정치적인 파장,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봤지만 이철우 경북도의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 스타일도 다르고 이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총선을 앞두고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철우 도지사의 가까운 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공천을 많이 받고 당선이 많이 되느냐.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뭔가 강한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을 때 이 경상북도에 다시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김주수 의성군수입니다. 갈림길에 섰습니다. 출마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출마설과 이 공항 문제 같이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항 유치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본인도 큰 부담이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고 삼선 의성군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 평가가 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화물터미널을 끝끝내 받아내거나 아니면 이게 총선 앞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좀 새로운 판단. 네. 이 문제를 군수가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에 가서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공항 문제가 지역의 총선 구도와도 연관돼 있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달 내에 결정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의성의 입장은 또 이렇게 다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 정치 TMI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